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중국이 2달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등 주요국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예상치를 크게 넘는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사직 전공의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 진료 등 일부 필수과를 제외한 전체 휴진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의대 증원 확정 시 집단 휴진을 예고했던 만큼 이번 결과가 다시 불씨를 살릴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분석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존님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현지 시간으로 5일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2024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4개 제약사를 고객사로 확보했다고 언급한 지난해보다 2개사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글로벌 빅파마를 고객사로 확보한 셈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시작으로 전력 인프라와 에너지, 냉난방 공조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목에서 AI 수혜가 나타났습니다. AI의 수혜를 받을 다음 종목군은 어디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장내 일장 일부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휴장하는 사이 엇갈리는 경제 지표들이 나왔는데요. 고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P 비농업 부문 민간 기업 고용이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15만 2천 건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크게 하회하는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함께 발표가 됐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전주 대비해서 8천 건이나 늘어나면서 22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주 이상 계속해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20만 건대 초반의 움직임, 그러니까 역사적인 수준, 최저 수준을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하구나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 대비해서 어쨌든 늘어났으니까 실업자가 많아졌다. 그러니까 과열되어 있던 노동시장이 그래도 식어가고 있구나라는 점에서 노동지표는 금리 인하에 조금 더 다가서는 모습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서비스업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ISM 서비스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SM 서비스업 PMI가 무려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났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시장 예상치였던 50.8을 크게 상회한 53.8을 기록했는데요. 직전 대비해서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5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래는 위축을 그리고 위는 확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것은 역시나 금리 인하였죠. 곳곳에서 들려왔는데 캐나다에서는 4년 만에, ECB에서는 5년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매파적인 금리 인하였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ECB의 라가르드 총재 사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 총재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길은 울퉁불퉁할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또 언제, 얼마나 할지는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금리 인하가 단행됐다라는 점에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4.3%를 하회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CME 패드워치 툴상에서도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원래는 45%였는데 일주일 사이에 56%로 크게 뛰어오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모아진 데다가 환율까지 잘 도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4거래일 연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1,360원대에서 거래가 되는 이런 우호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양 지수 모두 다 강세 출발했고요. 지금 현재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1% 넘는 강한 상승 탄력 보이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떨어지는 모습이네요. 그래도 0.94% 큰 폭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2,700선 우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수 상승을 견인해주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섹터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 모두 다 쌍끌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순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지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1.63%대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860선 우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가장 큰 특징주는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이 장중 한때 시가총액 2위 자리 등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머크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머크사가 왜 이렇게 알테오젠에게 집중하고 또 관심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머크사의 키투르나는 지금 현재 전 세계 1위 면역 항암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특허가 2028년에 풀리게 됩니다. 풀리게 된다면 매출이 무려 75%나 급감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또 방어를 해야겠죠. 그 방어 방식으로 우리는 정맥주사 방식에서 이것을 피하 주사 방식, 그러니까 SC 제형으로 바꾸는 것을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출이 75% 급감할 것에서 매출이 30%만 감소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스토리는 사실상 머크사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다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스코에서 이 알테오젠의 SC 제형이 큰 주목을 받고 또 사랑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장중 9% 넘는 강한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강하게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무려 6거래일 연속입니다.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고요. 둘 다 3%에서 4%대 강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소폭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그리고 오늘의 섹터 살펴볼 차례가 됐죠. 오늘의 섹터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 하면 엔비디아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엔비디아 훈풍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때긴 했지만 시총이 3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2위 자리 등극하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그 중심에는 블랙웰과 루빈의 공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곧 시행이 될 10대1 액면 분할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주가가 무려 1,500달러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 왜 이렇게 SK하이닉스가 급등세를 보이나 했더니 이 최태원 회장과 TSMC 회장이 만나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베이스다이가 있었는데 이 베이스다이라는 것이 뭔지 살펴봤더니 맨 아래에 설치되는 반도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베이스다이 안에는 데이터들이 오가는 통신 회로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HBM4부터는 이 베이스다이 안에 원래는 GPU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던 계산 기능도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HBM4 베이스다이 생산에 TSMC 로직 선단 공정이 활용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꺼내놨고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2026년이 아닌 2025년부터 양산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1년이 앞당겨진 것이죠. 이런 소식 속에서 오늘 반도체 꿈틀꿈틀 올라가고 있는데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반도체 투톱이 조금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가져갔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면서 역시 20만 닉스 탈환하는 데 성공을 한 모습이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소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로부터 1,500억 원 규모의 수주 소식이 있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면서 PSK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후공정 종목으로 리플로 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17% 강한 상승 탄력 나오고 있고요.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부품 종목으로 장중에 15%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14%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시황센터 장은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루 쉬어가는 동안 미국 증시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엔비디아는 시총 2위까지도 올라가는 기업을 토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자, 거기에 더해서 캐나다와 유럽에서는 금리 인하 단행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아직까지 미국에선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지만 투자자분들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고요. 하지만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두면서 미국 시장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우리 증시는 오늘 양대 시장 모두에서 빨간불이 빨갛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선물 시장 모두에서 매수 기조 2거래일 연속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중국에서도 수출 지표가 호조를 보였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 방송 통해서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수익이 될 만한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현 대표,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을 부분은 바로 액트지오 아브레오 고문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일단 회견이 있었지만 관련 테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부터 먼저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네. 뭐 내용은 요약을 하자면 그냥 그 기존의 어떤 데이터 자료를 자기네들이 분석해봤더니 네. 요러한 부분들이 좀 잘못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좀 해보니까 광구 3개 중에 2개는 별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하나의 가능성이 이제 보였는데 요게 이제 뭐 가나 쪽에서의 유전을 개발했던 당시에 그 뭐 지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뭐 80%의 실패 확률, 20%의 성공 확률이니까요. 네.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20%라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후에 이제 뭐 그 관련된 뭐 내용들 가지고 또 이야기 나온 부분들을 보니까 이미 국내에서의 어떤 그 석유공사에서 다른 과학자분들을 통해서 교차 검증이 끝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시추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통번역을 한마디 하실 때마다 해주셨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내용 중에 이게 이제 뭐 국내에서 좀 번역을 하기가 약간 좀 이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Believe me, somebody gonna 뭐 drill it 이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뭐 자기를 믿어라, 누군가는 이거 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기 때문에 네. 그 과학자분이 봤을 때는 어떤 그 데이터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거는 한번 파볼만 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뭐 석유공사도 여기에 사업을 이제 진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뭐 이야기가 굉장히 논쟁이 많잖아요. 이거 네. 뭐 믿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하는데 저는 충분히 뭐 믿을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구멍을 뚫어봐야지 거기에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140억 배럴이라고 하지만 네. 어느 정도의 양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거기서 그냥 가스만 뭐 이산화탄소만 나오고 뭐 아무것도 없는지 이걸 알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어떤 그 심해 유전을 뚫는 데의 그 전례를 보면 네. 20% 확률이 상당히 높은 확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산유국이 될 가능성을 네. 얘기하는 거죠. 그와는 별개로 주가는 오늘 그 인터뷰가 일정이었기 때문에 네. 그 인터뷰의 발언이 끝남과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주가들이 네. 확 무너졌다. 거기서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 오늘 네. 이제 좀 하락 출발했던 게 반등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남은 일정이 뭐 잡혀 있는 게 따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고래 프로젝트 관련된 테마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뭐 그런 내용이겠죠. 시추선이 떴다. 뭐 어디로
이제 뚫으러 가고 있다. 뭐 이런 현실화 약간. 약간 이런 내용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였어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테마들의 유형을 봤을 때 뭔가 어떤 선발주들이 움직이고 새로운 또 관련주들이 후발로 나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거의 뭐 첫날 석유 가스 관련주들과 함께 네. 그 뭐 중공업 관련주들,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까지 다 움직였고 다음 날 뭐 철강 관련주들, 그다음 시멘트 관련주들 별의별 게 다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통 시차를 두고 일어나야 되는 현상인데 너무나 빠르게 갑작스럽게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테마가 단기적으로는 좀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이제 뭐 진행 사항들이 얼마나 보도가 될지 요 네. 여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움직임은 나올 가능성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오늘 또 그 인터뷰 끝나고 나서 보니까 네. 뭐 우림 PTS라든지 뭐 서암기계공업이라든지 대양전기공업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그 시추 장비라든지 네. 시추와 관련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한가에 들어가고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기대감에 따라서 이제 상승했던 부분들이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볼 것인가로 이렇게 좀 전이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아마 움직인다라면 향후 이제 시추를 함에 따라서 네. 좀 수혜 볼 수 있는 종목들로 압축될 가능성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기자회견 내용 전반으로 돌아봤는데 사실 이제 20%의 성공 확률이다 이 부분에도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뭐 실망감을 느끼시진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뭐 다른 것과 비추어 봤을 때는 높다라고 하지만 사실 20%또 80%의 실패 확률이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조금 약간은 투자 심리가 식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걸 입증할 방법이 시추뿐이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뭐 시추를 이런 확률 속에서도 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네. 정부가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결국엔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퍼센테이지는 좀 산업별로 다르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봤을 때 20%면 와 이건 뭐 확률이 거의 없는 거 아니야라고 네. 볼 수 있겠지만 아까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런 이제 유전이나 가스전에서의 20% 확률은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뭐 다른 쪽 뭐 7%로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3에서 5%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인데 이건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한다면 그 정도라면 전 세계 기업들이 원래 달려들어야 되는데 네. 달려드는 기업이 지금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의 물음표는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관련된 진행에 대한 브리핑 자체가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건 네. 좀 정부의 의지가 일단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이제 시추를 해보기 시작해야 결과치가 좀 어느 정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뭐 7단계에서 뭐 굉장히 좀 뭐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결과치를 보려면 직접적으로 이제 이 부딪혀 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이런 예측하거나 어떤 전망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주가도 저는 빠르게 좀 차익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흐름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겠고 앞서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종목이었죠. 우림 PTS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보니까 상한가 내에서 좀 공방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거래량도 꽤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나마도 시추랑 연관해서 압축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종목 지금의 상승에 저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게 이제 시추 설비에 이제 적용되는 네. 기어박스를 이제 개발을 했고 이게 이제 미국에 이제 공급 중이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들이 있었고요. 보시면 이제 오늘 상한가 부근까지 와 있는데 네. 그 이슈가 터진 첫날부터 일단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바닥권에서 좀 움직임이 나오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작스럽게 아무 뭐 전조 증상이 없이 움직임이 나온 종목은 아니고요. 시초와 관련된 종목이라는 걸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었던 그런 종목 중에서 실질적인 어떤 수혜를 입지 않겠나라는 관점으로 좀 급등이 나온 것 같고 서암기계공업도 이제 상한가 갔다가 좀 풀려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는 그 철강 관련주 넥스트힐이라는 종목이 또 관광 관련해서 국내 제조 뭐 한 2군데 정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 해가지고 상한가 네. 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런 어떤 그 대왕고래 테마들 내에서의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건 뭔가?
라는 관점에서 투자자분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나를 찾아보시는 것 같고 그런 쪽에 어떤 수급 쏠림이 일어날 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다 보니까 상한가로 이렇게 직행하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네. 사실 시간이 지금 2시 조금 지났는데 2시부터 3시 사이가 제일 취약한 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상한가가 이제 들어간 이후에 풀리지 않는 게 가장 좋은 흐름이긴 한데 지금 좀 풀리고 있다. 거래 대금이 한 1,000억 정도 나왔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장막판까지 일단은 네. 뭐 만약 보유자분들이라면 좀 보초를 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 뭐 기존의 대장주로 움직였던 뭐 동양철관이나 아니면 한국석유라든지 이런 관련 종목들이 지금 좀 약세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테마가 강한 상황에서 어제처럼 이제 넥스틸 관련해서 이렇게 새로운 가지가 나왔을 때 좀 굳건하게 시세가 나오는 경향이 있다라면 오늘은 또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의 이제 강한 흐름이기 때문에 장막판에 좀 밀릴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림 PTS 같은 경우 종가까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제약 바이오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의 시세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알테오젠입니다. 최근에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시세 탄력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장에선 시총 2위까지도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1%대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는데 알테오젠에 대한 기대감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사실 이거는 이제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어디까지 터져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다 터지면 사실 지금보다 2배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아마 목표 주가, 증권가의 목표 주가가 그 정도로까지도 높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최근에 이제 목표 주가가 굉장히 높게 나왔었던 거는 로열티 부분에서 3% 할 거냐, 4% 할 거냐, 5% 할 거냐의 차이인데 지금 이제 머크 쪽에서 이 키트루다 SC 제형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워낙 높아지고 있고 또 이게 ADC 그 플랫폼에다가 적용이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향후 정말 많은 이제 시밀러 쪽에 SC 시장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피하 주사 막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정말 진료 한번 받으려고 해도 네. 돈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쪽에 이 흐름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셀테리온 쪽에서도 SC 제형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해서 그런 흐름에서 워낙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 알테오젠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들의 이런 내용들을 좀 잘 보시면 굉장히 우호적인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들을 이런 뭐 발언들이나 리포트들을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바이오 쪽에서 지금 아마 가장 큰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저는 알테오젠이라고 보고 있고요. 뒷단에는 이제 뭐 최근에 비소세포암 쪽으로 이슈가 됐었던 뭐 유황약액이나 아니면 오스코텍 정도가 조금 더 있고 나머지로 본다면 전 CDMO 쪽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뭐 리카켄바이오나 ABL 바이오도 최근에 애널리스트들의 발언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일부 모멘텀을 갖고 있고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굉장히 강력한 발언들이 나오는 쪽에서의 그 시세 분출이 꽤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고 또 금리 인하가 캐나다에서도 진행하고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또 바이오주들이 또 뛰어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이 증권가의 발언들을 좀 주시를 해야 되는 게 2차 전지 쪽에서 이 상승을 조금 전조를 예상을 해볼 수 있었던 종목이 PNT라는 종목이거든요. 네. 제가 여기서도 한번 언급을 드리긴 했었는데 39,000원, 38,000원일 때 목표 주가가 9만 원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 자체가 거의 2~3배 이상으로 네. 튀어나왔다라는 거죠. 그다음부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금일 8만 원대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이런 PNT라는 종목도 그렇고 최근에 증권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외치는 종목군도 있잖아요. 네. BH나 LG이노텍도 최근에 리포트 다 싸그리 보세요.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증권가에서 굉장히 강하게 목표 주가랑 이런 턴어라운드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었던 쪽이 아모레퍼시픽도 보세요. 엄청나게 리포트 많이 나오고 공격적인 리포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그 시세를 맞춰서 움직이는 수급들이 붙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알테오젠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온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아무튼 리포트 보실 때 그런 부분들까지 최근에는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첨언 드리겠습니다.
네, 알테오젤의 파이프라인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에 따라서 시세 탄력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리포트 나오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바라보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 하면 이 부분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생물보안법과 관련해서 우리는 얼마나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이슈입니다. 종목군을 먼저 좀 추려봐야 할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떤 종목군을 볼까요? CDMO라고 이제 위탁 생산을 해서 이제 의약품들을 생산하는 뭐 바이오 의약품이 됐던 뭐 기존에 이제 뭐 제약회사에서 만든 약이 네. 되었던 위탁 생산으로 이제 만드는 그런 기업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 글로벌 마켓시어 2위 업체죠. 그만큼 이제 많은 의약품들에 대해서 이제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번에 이제 USA 바이오 요거에서 이제 가장 그 화두는 결국 좀 전에 얘기하셨던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네. 이제 중국에 맡길 게 아니라 어떤 뭐 이제 우호국들, 동맹국들 이런 구간에서의 이제 뭐 수주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 뭐 항암제라든지 어떤 의약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중국 기업에 야 이제 니네 이거 만들지 마 하고 다른 곳으로 이제 넘겼을 때 그 의약품이 생산이 중단이 될 경우에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환자들이 입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차근차근 넘기는 단계가 대략적으로 한 8년 정도 걸릴 거다라는 그런 추정치를 받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게 이제 한국이 되었던 대만이 되었던 일본이 되었던 이제 유럽이 되었던 이 우호국들로의 전환은 계속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해서 뭐 ST팜이라든지 바이넥스 같은 기업들이 이제 최근 대표적인 CMO 관련된 종목들이고요.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CMG 제약이라고 있는데 네. 이 기업 역시 이제 CMO 관련해서 이슈화가 되면서 이제 시세가 한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콜마라고 우리 화장품 종목으로 잘 알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이 기업도 CMO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 잘 살펴보면 이런 CMO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꽤나 있다라는 거. 근데 그 안에서 우리들에게 일단 먼저 잘 알려져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잘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가장 좀 괜찮게 보고 있는 기업이 ST팜인데 이 기업의 주가 오늘 보시면 이제 전고점 저항 자리 돌파하고 이제 네. 올라가는 흐름이죠.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전환사채를 굉장히 많이 발행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전환사채 물량이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도래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뭐 10만 원대 저항 자리를 돌파하고 이렇게 여러 번 흔들렸던 이유 역시 네. 그런 물량들이 이제 전환이 되면서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인데 향후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두고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일단 뭐 괜찮은 종목이고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리스크 관리는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ST팜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종목이긴 하지만 앞으로 물량이 나올 가능성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섹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뭐 전선과 전력 설비 쪽 좋다는 이야기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표님? 근데 최근 들어서는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처음에 하락할 때는 잠깐의 쉬어감인가 싶었는데 지금 또 조정 구간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최근에 추세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그렇죠.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는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섹터인데 아시겠지만 뭐 본부장님께서 저 아래에서부터 좀 네. 여러 번 이제 언급을 해주셨고 뭐 HD 현대일렉이라든지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3대장 있지 않습니까? LS 일렉트릭 뭐 이런 것들 정말 많이 올라왔고 그 중에서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HD 현대일렉을 좀 주목을 해서 네. 이 전체 섹터의 흐름을 좀 파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다만 이제 고점권에서의 기관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꽤나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수주 잔고라든지 향후 이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수주들 또 모멘텀들을 살펴보면 주가 뭐 더 올라가도 이상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네. 문제는 일단 방향이 좀 꺾이는 듯한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좋은 종목도 가다가 쉬어가는 경향들이 네. 많습니다. 이 뭐 AI의 어떤 전력 설비 관련해서 교체 수요 뭐 이런 이야기들 다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있었냐면 2023년도 8월 달에도 있었고요. 우리가 다 알던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뭐 미국의 어떤 그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한다든지. 그런데 보시면 뭐 2023년 7월에도 장이 물론 그때 당시 조금 안 좋았지만 이렇게 쉬어갔던 흐름들이 있고 조정을 받았다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는 걸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올해 들어서 20일 이동 평균선을 단 한 번도 종가 기준을 이탈시킨 적이 없이 네.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왔던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종목이 21선을 이탈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추세적인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관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도 뭐 굉장히 잘 네. 올라오고 있고요. 한 2, 3일 정도 강하게 매수세가 붙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도 오늘 SK 하이닉스도 굉장히 네. 강한데 그 HBM 관련된 종목들이 또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뭐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수급이 제약바이오 섹터들 어떤 그 실적으로 상승을 쭉 이어줬던 그런 종목들이 실적 발표가 이제 완전 끝나고 나서 공백기잖아요. 네. 7월부터 이제 다시 실적 발표 들어가지만 그 사이에 지금 금리 인하라는 어떤 모멘텀을 타고 성장주들이 좀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약간 우리나라는 뭐 윗돌 빼다가 아랫돌에 박아야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수급이 항상 한정적이다 보니까 조정을 받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이 조정이 뭐 짧게 뭐 받고 올라가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좀 깊게 들어간다라면 또 고점권에 매수하신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하셔서 뭐 작은 손절권에 있다라고 했을 네. 때는 일단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손절하고 다시 저점에서 이제 수급 들어오고 돌리는 시점 그때를 기다렸다가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조금 경각심을 일깨워드리고 싶어서 이 종목을 네. 오늘 특징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분위기가 변하는 것 같은 만큼 경각심을 가져보자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앞서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부장께서 이 섹터에 대해서 사실 좀 유망하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 만큼 지금 주가가 빠지는 구간에서 저가 매수로 좀 잡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떠신가요? 뭐 저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면 월봉상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월봉상 이격이 이 정도로 많이 벌어진 섹터는 2008년, 9년에 있었던 차화정과 또 최근에는 2차전지 에코프로비움 네.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월봉상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졌을 때는 산업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나라는 수급이라는 게 제한되어 있거든요. 거래대금 25조 이상 넘어가는 일이 굉장히 좀 드물고요. 그다음에 특정 산업군에 계속적으로 이 정도로 수급이 많이 쏠린 것도 반도체라는 게 붙어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빨리 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저는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단기 평선이 깨진 걸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있다. 왜냐면 크게 조정이 없이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너도 나도 다 수익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던지기 시작하면은 좀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구리 선물 가격이 한 4% 정도 도합 올랐어요. 그래서 구리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구리주들은 구리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래서 LS나 이런 거는 그래도 조금 네. 뭐 보합권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초고압 변압기 쪽에서는 좀 조정이 나왔다라는 말이에요. 게다가 이제 미국 쪽에서 이튼 같은 종목군들도 휴일에는 1.5% 올랐지만 오늘 장에서 4% 이상 빠졌고요. 나머지 기타 이제 변압기 관련된 종목군들도 뭐 8에서 9%씩 좀 강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면 당연히 이제 글로벌 피어 그룹과의 이제 PER 수준을 좀 비교하는 입장에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또 그 얘기를 했죠. 이제 전력에 대한 부분에서의 설치를 기업들 니네가 해라. 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원전은 또 올랐잖아요. 원전 같은 경우도 다른 게 뭐냐면 원전은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줘요. 변압기 쪽은 수요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 맞고 기존의 스탠스는 유지가 되겠지만 추가적으로 데이터 센터나 이런 거에서 발생하는 건 기업한테 지금 부담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속도에 대한 지연이 일부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 변압기는 AI 데이터 센터가 붙어서 간 거잖아요.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얘기 스토리 들어보시면 조금 그러면
제동이 걸리겠네 이 생각이 드시죠? 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지금 좀 같이 차익 매물과 더불어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산업군들 이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PPI나 이런 산업의 이런 가격 성장 기준은 6년 이상 지난번에 상승 사이클 때 나왔는데 요번엔 더 길긴 할 거예요. 길긴 하겠지만 반대로 얘기 드리면 산업의 사이클이 길다라는 건 당연히 그 안에서 쉬어가는 흐름들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산업인데 산업이 성장한다고 무조건 우리나라 주식이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랬으면은 지금 자동차 시총이 1위 거의 삼성전자 팰 정도로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한적인 수급 영향으로 그런 거에서 괴리가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의 좀 시차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요. 기술적으로 너무 많이 이 평균값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척도입니다. 거기에서 너무 많이 벌어져 있을 때는 당연히 평균치로 회귀를 하는 게 수학적으로도 맞는 기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보신다면 좋은 의사결정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전력 설비 쪽 관련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관련주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장에서도 분위기가 꽤 좋습니다. 그 안에서도 보니까 PSK홀딩스의 상승률 눈에 띕니다. 15% 넘게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엔비디아 젠스랑 CEO가 삼성전자 HBM 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걸 밝힌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외국인 또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종목 바라볼까요? 이 종목은 HBM 쪽에서 특히나 리플로우 쪽에서는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 언급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HBM 쪽에서는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PSK홀딩스 이렇게 네 가지만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HBM 쪽에서의 기대감들, 오늘 한미반도체 수주 수주 공시가 나온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부각이 되면서 퀀텀 점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리플로 쪽이 특히나 이제 단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수량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는 국면이기 때문에 8단에서 12단으로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Q가 늘어나니까 Q 곱하기 P가 이제 매출로 잡히니까 Q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실적이 늘어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종목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지만 이제 고점에서 거래량 동반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도 오늘부터는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이런 이격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PSK홀딩스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카페24 이야기로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유튜브가 이달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쇼핑 전용 스토어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좀 결정 흐름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저희 체크를 해볼까요? 맞습니다. 그 이벤트 때문에 오늘 좀 급등이 나왔고요.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성장 기조에 따라서 강한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사실 좀 거래량 동반한 급등이라서 일부 좀 신경은 쓰이지만 어쨌든 그 이벤트를 확인하는 과정들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신규로 접근을 하시려는 분들은 금일은 하시면 안 돼요. 이격 좁힌 다음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유자분들은 조금 더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룸이 남아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쇼핑을 연동을 했을 때 최근에 SNS에서도 그런 연동을 하면서 굉장히 좀 붐이 일어난 것처럼 아마 비슷한 기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게다가 우리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은 여전히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쇼핑몰 카페 이런 홈페이지 쪽에서는 카페24가 압도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흐름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원픽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섹터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 가지고 오셨고 이제 반도체 이야기 앞서서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지 한미 반도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실 최근에 하락세를 보이긴 했는데 자 그때가 매수의 기회였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다시 또 공급 대학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또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 어떻게 이 종목 진단해 볼까요? 일단은 그때 이제 하나 정밀기기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그날 방송에서는 이제 과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사실 한미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총 7가지가 있는데 그게 수율이나 이런 뭐 압력이나 온도 이런 것들은 쉽게 따라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기존에
문제없이 수율이 굉장히 잘 나오는 그렇게 생산해주는 업체가 있는데 새로운 업체가 나왔어요. 물론 가격이 뭔가 정말 압도적으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라고 전제했을 때 이 비중이 전부 다 여기로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뢰도 부분을 또 채워가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아마 한미반도체가 당연히 시장이 커지고 경쟁이 많아지면 거기에서 경쟁자가 생기는 거 당연한 겁니다. 왜? 그게 돈이 되니까 너도 나도 하겠다고 달려들긴 하겠죠. 근데 그 안에서 시장에서 점유율 항상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는 잘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랬으면은 사실 아이폰과 삼성전자 갤럭시는 망했어야 되거든요. 중국이 아무리 만들어도 점유율 잘 안 뺏기잖아요. 크게 변동이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미 선두로 잡힌 기업을 꺾으려면은 그 후발주자들은 정말 뭔가 압도하는 뭔가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가시화가 된 것도 아니고 좀 진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도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이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금일 공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500억 원 규모고 전년 대비했을 때 매출액 98%짜리 공시가 터졌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하이닉스 지금 한미반도체가 갖고 오는 물량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가 꺾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전제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한미반도체와 SK 하이닉스 이 두 가지 종목은 HBM을 필두로 움직이는 거에선 가장 좀 독보적인 지위로 여전히 좀 유지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 종목도 우리가 특정한 부분에서 좀 이탈이 된다면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주봉상 종가상으로 주봉상 이제 10주선이 깨지면은 그때는 좀 저는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추세 타고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추세를 계속적으로 끌고 가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갈까요? 네, 일단은 1차적으로는 직전 고점 가격대 라인까지 1차 목표가를 좀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2만 5천 원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좀 상승력이 나왔다가 기간 조정을 2달 정도 할 때 박스권 하단 라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단 손절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것 같고요. 일단 주봉상 깨지는 라인이 14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14만 원부터 말씀드린 12만 5천 원까지는 만약에 눌린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다가 그 최하단 라인이 깨졌을 때는 비중을 또 다시 한번 덜어내면서 그 밑에서 한 번 더 접근을 해보는 방향으로 대응을 할 거고요. HBM 지금 산업의 초기 단계입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지금 단기간에 이런 공급 과잉이 해결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수혜는 뭐 경쟁자가 들어오는 이런 센티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프리미엄은 계속 갖고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원픽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대표님의 종목도 알아볼 텐데요. 제약 네. 바이오 관련된 이야기 저희가 했는데 네. 사실 이 종목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 그룹주예요. 네네. 최근에 그래도 급등세가 한번 연출되긴 했는데 이제 이게 보유자분들은 그렇게 뭐 시원한 급등세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희 바라볼까요?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그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뭐 새롭게 또 미국에서 승인을 받고 진출한 그런 부분들이 아마 2분기부터 해서 실적에 반영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거고요. 여기에 이제 셀트리온 제약 같은 부분이 네. 수혜를 입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대 최대 매출 달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그 기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네. 셀트리온과의 합병 이슈가 있었다가 주총 때 급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좀 빠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금리 인하 기조와 함께 올라가는 섹터가 네. 바이오 섹터잖아요. 물론 알테오젠 이제 바이오 쪽에 이제 개별적인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슈 역시 굉장히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회사의 어떤 그 이익단이 증가할 수 있는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셀트리온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럴 수 있는데 셀트리온도 괜찮습니다. 다만 시가총액이 40조짜리다 보니까 시세 탄력은 셀트리온 제약이 더 강할 수 있다. 그래서 같이 이제 같은 모멘텀으로 한 종목만 올라가거나 그럴 가능성보다는 네. 두 종목이 거의 비슷하게 상승이 나온다라면 오히려 셀트리온 제약 쪽이 시세 탄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접근하자라고 생각을 이야기 드리겠고요. 바이오 시밀러 사업 부분 뭐 실적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증가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사실 돈을 벌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바이오 쪽은 셀트리온,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이제 알테오젠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이 제약 바이오 섹터의 상승을 한번 좀 누려보고 싶은데 워낙 사실 제약 바이오 어렵기도 하고 네. 돈이 안 벌리는 숫자가 안 찍히는 그런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좀 꺼려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안심하고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을 준비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알테오젠이 11% 급등하면서 삼천당 제약도 좋은 모습이고 네. 유한양액도 좋은 모습이고 뭐 바이오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제약 바이오주들 CMG 제약이라든지 이름 굉장히 시총 작은 그런 종목들도 지금 팍팍 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바이오 섹터의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쭉 이어간다라면 하반기에는 저는 제약 바이오 섹터 우리 주목해 볼 만한데 그중에서 셀트리온 제약을 한번 공략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매수가는 종가입니다. 역시. 네. 네.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뭐 단기적으로 저항 자리가 있어요. 10만 6천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대략적으로 한 15%, 10에서 한 15% 정도의 수익을 업사이드로 보신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이상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한 그 정도 그리고 손절은 한 5% 내에서 끊어낸다 생각하시고 88,900원 정도 잡으시면 손익비 맞는 접근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상승하는 종목이 1,200개를 넘어서게 되면서 시원한 상승 탄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도 더 부각받고 있는 종목들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서울경제TV AI 세나의 포착 종목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롯데케미칼입니다. 차트 신호강도 85점, 수급과 모멘텀 80점, 그리고 실적은 70점으로 종합점수 80점 기록하면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일진 머티리얼즈와 롯데 정밀화학 등의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서 비석유화학 부문 쪽에서도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데다가 인도네시아 프로젝트를 통해서 중국향 매출 비중을 점차 줄이면서 지역 포트폴리오 개선을 위해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실적은 90점, 모멘텀과 신호강도 85점, 그리고 수급과 차트는 80점 기록하면서 총 종합점수 84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는 데다가 연준도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모아지면서 2차 전지 종목들 시원한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5%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현대위아입니다. 모멘텀과 실적 90점, 그리고 수급도 90점이고요. 신호강도 95점, 차트 85점으로 총 종합점수 90점 기록하면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업의 실적 턴어라운드에 이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북미 쪽에서 로봇 및 자율주행, 그리고 배터리 전기차에 대해서 열관리 수주 모멘텀도 있어서 매력적이다라는 증권가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나의 포착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마감 후에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5시 30분에 반영되는 온트레이닝 AI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전력기기주와 관련된 부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월봉상에 이격 확대가 포착됐습니다.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고점에서 기관의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대한고래 테마 단기 급등한 가운데 고점 형성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